한국 아저씨 진짜 미쳤네요. 저걸 저렇게 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한국의 어느 등산로에서 한국 아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영국 팝스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올린 SNS에는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한국 아저씨에게 쏠려버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영국의 유명 팝스타 마일리의 스타일리스트 브리짓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앨범 발매 기념 홍보를 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보통 아시아 홍보를 할 때는 음반 판매량의 실적이나 스트리밍 수익을 생각해서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녀오는데요. 중국은 도대체 정상적인 경로로 음악을 듣지 않아서 인구는 워낙 많고 시장은 크지만 수익성이 없어서 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팬들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워낙 많이 하니 마일리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 중에서 마일리는 한국 팬들을 먼저 만나고 싶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에 먼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방한 공연을 했었을 때의 기억이 강렬했거든요. 2022년 고척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일리는 인기 있는 팝스타라서 월드 투어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한국 팬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두 노래를 떼창하는 건 물론이고 공연장에서 함께 방방 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열정적으로 공연을 관람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국 관계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혹시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 몇 명 정도 섭외를 해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한국 관계자분은 웃으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흥이 많아 노래와 춤에 진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콘서트장을 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해주기 때문에 해외 방한 가수들이 다들 놀란다고 말이죠. 그분께선 늘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을 관람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점잖게 공연을 본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일리는 한국 관객들 최고라며 앵콜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오히려 자기가 더 신나하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한국은 다음 앨범이 나왔을 때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즐거워했었죠. 아무튼 이번 한국 일정에는 공연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청음회와 방송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널리 알리고 싶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스케줄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방송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마일리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산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산을 가자니 매니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마일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산에 꽂혔나 봤더니 한국 팬들의 SNS 계정에 들어가서 본 사진 때문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산 정상의 큰 돌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게시물이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운동이 굉장히 보편적이구나 생각했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산을 찾아가는 데만 해도 2~3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등산이라고 하면 아예 런던 외곽으로 한참 차를 타고 나가야 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마일리가 여기 바로 10분 거리에 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일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등산 산책로가 있다고 했어요. 마일리가 찾아본 글엔 과연 등산로가 있었죠.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었지만 평지에 가까운 숲길이고 30분 정도 가볍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일리가 매니저를 하도 졸라대는 통에 그 산책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은 도심에서도 쉽게 산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선 등산을 간다는 게 꽤 번잡스러운 일인데 한국은 가벼운 운동처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일리와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코스가 여러 곳 있었는데 저희는 가장 짧게 외곽을 간단히 도는 코스를 돌기로 했어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에 있다가 순간 초록초록한 나무로 가득 뒤덮인 숲으로 들어올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환경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등산로를 다 돌고 난 다음 마일리가 갑자기 적어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친 곳엔 무슨 총 모양의 기구가 있었죠. 호기심 가득한 마일리가 다가가 사진을 찍으며 그 기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총 모양 기구의 방아쇠를 당겨봤죠. 엄청 세고 강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기구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놓여 있는 건지 의아했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글 설명만 있을 뿐 영어로 된 설명서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한 아저씨가 나타났고 아저씨의 행동에 저희는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기구로 신발을 막 터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희는 그 기구의 용도를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산을 하고 난 다음 먼지를 털어주는 용도였다며 저희끼리 사진을 찍고 깔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아저씨는 마일리에게 이리 와보라며 친절히 마일리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셨습니다.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치 꼬마아이를 챙겨주는 모습처럼 마일리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영상을 찍어뒀죠. 그 기구의 용도를 알게 된 마일리는 저희들 보고 다 이리 오라며 직접 털어주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고 모두 즐거워했죠. 저희들이 워낙 재밌어하니 아저씨께선 저희에게 뭔가 하나 더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저씨가 주신 걸 보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아저씨의 말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저씨는 엄청 큰 물통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컵을 꺼내셔서 저희에게 물을 한 잔씩 주셨습니다. 아저씨 몸짓을 통해 유추하기로는 산에서 가져온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산에서 솟아나는 물로 몸에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아저씨께서 주신 물은 정말 달고 맛있는 기분이었어요. 저희들은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마일리가 에어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더니 팬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한국 아저씨가 마일리를 위해 일부러 친절하게 알려준 거라는 말부터 한국에선 진짜 별의 별 물건이 다 있다며 한국 여행 가서 마일리가 썼던 에어건을 써보고 싶다는 팬들도 있었어요. 그중 대부분은 친절한 한국 아저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댓글이었죠. 그렇게 마일리와 즐거운 등산을 마무리하고 막차에 타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에서 요동치는 신호가 왔기 때문이죠. 땀이 잔뜩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이동까지는 10분 정도 걸릴 텐데 도저히 10분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뱃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저는 매니저에게 진짜 큰일 났다고 나 화장실 가야 하는데 어쩌지?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다들 큰일 났다며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한 한국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느냐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큰일 났다고 했죠. 여기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 리도 없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얼마나 멀리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은 갑자기 웃으셨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도대체 왜 웃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급하시면 같이 가자고 1분도 안 걸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일단은 급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코너만 돌아왔는데 바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니 화장실에 공짜로 들어왔고 야외 화장실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휴지까지 있는 거였죠. 저는 한국 화장실의 인프라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화장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손을 씻고 나왔어요. 저를 도와준 천사 같은 한국분이 계셨고 혹시나 돌아가는 길을 헷갈릴까 기다렸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죠. 아까 그분이 보여주셨던 화면은 가까운 화장실을 알려주는 어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실을 가는 일이 정말 어렵지 않아 보였어요. 영국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꼭 비용을 챙겨야 하는 데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땐 진짜 화장실 찾는다고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을 나서기 전이나 회사를 나가기 전에 꼭 한 번 화장실을 들리곤 했어요. 잘못했다간 큰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한국 화장실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건지 물어봤고 그분은 매우 당연하다는 눈치로 대답하셨어요.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시는 한국 여성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팀원들에게 한국 화장실의 깔끔함과 편리함에 대해 극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어쨌든 친절한 한국 여성분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다음 촬영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촬영장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또 한참 걸리겠거니 책이나 읽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촬영 현장에서 저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고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마일리와 그간 월드투어나 홍보차 많은 촬영장을 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한국 스태프들은 마치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계처럼 일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촬영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스태프들 간 손발이 꼬여 재촬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상 소요 시간보다 2시간 오버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스태프들 간 미팅이 굉장히 완벽하게 진행된 건지 다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했고 매우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효율적인 촬영장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업무 처리 방식을 따른다면 촬영장에서 2~3시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업무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다른 촬영장에 배포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뭐든 빨리빨리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그럼 좀 완성도는 떨어지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세심하고 꼼꼼했습니다. 감독님이든 스태프들이든 작은 거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일리의 개인 카메라부터 전신샷을 촬영하는 카메라까지 하나하나 캐치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촬영이 되도록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마일리도 효율적인 촬영 시스템으로 컨디션이 좋아 더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막바지에 들어갈 쯤 한국 스태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여기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정말 바쁠 땐 김밥으로 대충 먹기도 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근처에서 간단한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김밥이 대중적인 음식이냐며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김밥 만드는 걸 봤는데 정말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음식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냉동김밥을 먹어본 얘기를 했죠. 진짜 맛있다고 한국에서 먹는 김밥은 어떨지 궁금하다고 얘기하니 갑자기 한국 스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냉동김밥이 맛있다고요? 하고 제게 되물었죠. 한국 스텝들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냉동김밥이 너무 맛없어서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들도 맛이 없어서 진짜 급하지 않고서야 잘 안 먹는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되려 놀라고 말았습니다. 냉동김밥이 맛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갔죠. 그러자 김밥은 그냥 만든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가게에서 사 먹거나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밥은 대체 어떤 맛이길래 냉동김밥이 맛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 얘기를 하다가 마일리는 뭘 먹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죠. 근처에 피자나 햄버거 아니면 파스타집까지 다 있다고 어떤 취향이냐고 시켜주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갑자기 매니저가 대뜸 안 된다고 소리를 쳤어요. 마일리는 무조건 김밥에 양념치킨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마일리가 한국 오기 전부터 꼭 김밥과 양념치킨을 먹겠다고 벼르고 왔다며 그걸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일리가 시키는 메뉴를 따라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스텝의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매우 비싼 데다가 배달료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거리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통 3.78파운드 정도니까 대략 한국 돈으로 거의 7,000원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배달은 따로 요금제를 이용하면 묶어서 할인까지 해주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부럽다고 놀라자 한국 스텝은 우리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며 웃어 보였어요. 배달의 민족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을 옛날부터 배달의 민족이라 불렀는데 배달의 의미가 딜리버리의 의미가 있는데 빨리 배달해준다는 우스갯소리로 쓰기도 한다고 했죠. 택배 같은 것도 하루 만에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스텝의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택배가 하루 만에 올 수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왜 배달의 민족인지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이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라는 게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일하는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그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데는 한국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이구나 싶어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배달이 도착했어요. 영국에 비해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양이 작은가 싶었는데 푸짐한 양은 물론이고 갓 배달되어 따끈한 음식에 감동스러웠죠. 마일리는 김밥을 한 입 먹자마자 잔뜩 인상을 구겼습니다. 마일리가 저렇게 인상을 쓴다는 건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일리는 김밥을 먹자마자 냉동김밥은 다 가짜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마일리의 말이 맞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냉동김밥을 먹지 않는지 바로 이해하고 말았죠. 영국은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솔직히 영국에 오시면 영국 음식 빼고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게 더 맛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피쉬앤칩스가 대표 음식이라니 좀 민망할 정도죠. 양념치킨과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 스태프들은 메뉴 고르느라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메뉴 고르기 힘들긴 하거든요. 워낙 먹을 게 없어서요. 정반대의 의미였던지라 왠지 웃기면서도 서글펐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저희는 빡빡한 스케줄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워낙 효율적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마일리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파파라치 찍힌 거 봤냐며 저희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줬죠. 할리우드 탑스타 부부가 한국 카페에서 파파라치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마일리는 이거 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 완전 한국 커피에 미쳐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일리도 한국 카페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죠. 마일리가 가고 싶은 카페를 검색하는 동안 저희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나 사람이 몰려들면 어쩌나 싶었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는 마일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극성 팬들의 경우엔 마일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른들이 많은 한적한 등산로를 가는 것과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심 내 카페에 가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일리는 비공식 일정이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까 등산로에서 문제 없었던 것처럼 카페도 괜찮지 않을까 얘기했어요. 매니저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바로 돌아가는 거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메인 상권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카페에서 메뉴를 시켜 주문하고 저희는 커피를 기다렸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디저트 메뉴도 많아 먹고 싶은 것들을 잔뜩 시켰죠. 다행히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건지 저희는 너무 편하게 카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카페는 커피 맛은 물론이고 디저트도 하나하나 너무 맛있었죠. 저희는 전문 디저트 가게가 아닌데도 이렇게 퀄리티 높은 음식을 보고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인 입맛이 매우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아까 시켜 먹었던 음식이며 커피에 디저트까지 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은 차를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국에 이런 한국 같은 카페가 생긴다면 대박 나겠다며 다들 입을 모아 극찬했어요. 매니저가 슬쩍 일 그만두고 런던에 한국 카페나 하나 차릴까 얘기했더니 마일리가 안 된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공항으로 향했죠. 그런데 저희가 떠나자마자 매니저가 이거 보라며 다급하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휴대폰에는 저희가 방금 카페를 즐겼던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주 멀리에서 찍은 사진이라 저희는 전혀 시간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저희를 봤다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마일리에게 사인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국 팬들은 어딜 가든 열정적이라 분명 우릴 알아봤다면 아는 척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았죠. 공연장에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반면 사생활은 철저히 지켜줄 줄 아는 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일리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 팬들에게 더 감동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점잖으면서도 열정적인 팬들이 또 있을까 싶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으로 이동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일리는 왜 이렇게 한국 일정을 짧게 잡았냐고 투덜거렸죠. 한국 음식도 다 못 먹어봤는데다
더 많이 놀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말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저희 스태프들도 다음엔 한국 일정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 일본 일정이 좀 더 길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은 음반을 사서 듣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 정말 많은 편이죠. 한국 팬들은 음악을 모두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 아무래도 배급사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발달한 탓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일리는 다음엔 꼭 한국 일정을 더 늘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탓에 매니저도 다음엔 그 점을 회사와 협의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일본 공항에 내리게 되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좀 놀랐습니다.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환대에 비해 일본 팬들은 아무래도 좀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왠지 저도 조용조용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일본 스케줄을 진행하는데 마일리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아시아 투어를 워낙 촘촘하게 진행해서 그런가 걱정스러웠죠. 그런데 몸이 아픈 거냐고 괜찮냐는 질문에 대한 마일리의 대답을 듣고 당황해버렸죠. 마일리는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받고 와서 그런가 일본 팬들의 반응이 너무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든 반응이 너무 좋아 신이 났는데 여기선 너무 조용조용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고 했죠. 사실 마일리도 알고 있긴 해요. 보통 일본 팬들 반응이 조금 더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팬들 반응이 워낙 열정적인데 방금 다녀와서 더 크게 비교된다고 느꼈던 모양이었죠. 저희는 원래 그렇다며 마일리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마일리는 일본의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MC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의 국민 MC라고 불리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인터뷰를 진행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그분의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쩜 한국 MC와 행동이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마일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MC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땐 다른 의미로 좀 놀랐거든요. 한국 MC는 이미 마일리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왔고 마일리가 진행했던 다른 인터뷰를 모두 연구해왔는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게다가 촬영 쉬는 시간에도 컨디션을 물어보거나 가벼운 얘기로 마일리를 웃겨주기도 하고 최대한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선 거의 탑급 유명 연예인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거들먹거리거나 유명인 행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 매니저보다 마일리를 더 잘 챙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분 참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MC는 촬영 중에는 세상 다정한 사람처럼 마일리에게 얘기를 하고 웃어 보였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자리를 떠나서 개인 대기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촬영장에 마일리는 쉬는 시간 동안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그리고 이미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던 내용이라 마일리도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야 해서 좀 힘들어했어요. 물론 이런 내용을 여러 번 하는 게 당연히 마일리가 해야 할 일이긴 했지만 조금만 알아봐도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마일리의 대부분 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었거든요. 팬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마일리 입장에서 이 인터뷰는 하나마나한 인터뷰가 될까 걱정스러워했죠. 그래서 매니저를 통해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새로운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다른 질문들을 오히려 저희 측에서 몇 가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곳 스텝 반응을 보고 저희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어서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였죠. 한번 정해놓은 대본을 바꿀 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은 즉흥적으로 마일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반영해줬고 오히려 거기서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스태프들은 그런 유연함이 전혀 없었죠.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그런 재미없는 인터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일리는 하는 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SNS를 통해 덧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쉬운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일리와 이번 아시아 투어 회의를 하면서 다음엔 차라리 일본을 먼저 들렀다가 한국에 가는 게 좋겠고
한국 일정을 좀 더 길게 하자고 얘기했죠. 저희 스태프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열정적인 한국 팬들과 친절한 한국 스태프들과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언제 또 한국에 가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땐 한국 팬들이 추천해주는 서울을 더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사연을 줄일게요. 오늘 유명 팝스타의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 등산로에서 에어건을 보고 놀라다니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저희에겐 워낙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는 누구나 다 감탄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곤 하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